조수진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야당 초선 의원인 제게 어제는 진실로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입니다. 이 가운데 운영위는 겸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는 법사위 같은 일반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날엔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자 관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사위의 운영위가 동시에 잡혔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야당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야당은 알 필요가 없다는 통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 전 이미 국회 전산망에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안건들이 처리됐다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당이 도상계획을 만들어 놓고 군사작전 하듯 실행에 옮기려 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한 번 없었습니다. 국회법 절차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아니란 이유로 여당은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 국토교통, 행정안전위 모두 같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정착한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전 정권을 적폐로 규적짓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당의 예정대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 짓겠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정말 근사합니다. 그러나 한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부터 전세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월세집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집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바로 민생 악법일 것입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올린 임대료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이 혹세무민입니다. 대한민국 30대는 최근 2년간 100조 원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 역시 30대입니다.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에선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은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편 명의의 집이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편법적 기회조차 잡지 못한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번 생에 집 사기는 틀렸다란 이생집망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왕성하게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과 배신감을 푸는 것, 이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에겐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중산층에겐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여와 야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입니다. 이래선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 시대를 열자고 역설했습니다.
불과 보름 짜장에서 협치가 무엇입니까?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한 절대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협치입니다. 이것이 양보입니다. 양보는 많이 가진 편, 힘이 센 쪽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닙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민의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거나 여당 마음껏 국회를 마음대로 폭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일방 정치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당은 묻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해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왜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은 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는 유저들의 법을 반드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숫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정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무위원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어쨌다는